아들을 버리고 불륜남을 택했던 악랄한 아내. 5년 후 초라한 식당에서. 그리고 끔찍한 결말이 기다린다. 내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준호입니다. 40대 초반 물류센터 과장으로 일하며 숫자와 전표만 다루는 평범한 가장이죠. 결혼 10년 차, 아내 서윤이와 5살 아들 은준이와 함께 삽니다. 원래 우리 삶은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정이 산산조각 난 건 서윤이의 목요일 저녁 변화 때문이었죠. 처음엔 그냥 일상 속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보세요. 그년이 어떻게 나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수했는지요. 우리 부부는 결혼 초기에 서로를 위해 뭐든 했어요. 서윤이는 집에서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저녁을 차리고 은준이를 재우는 평범한 주부였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목요일 저녁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화장을 짙게 하고 달콤한 향수를 뿌린 채 PT 받으러 간다며 운동복 가방을 들고 나가요. 그 가방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운동 냄새가 아니라 데이트 준비 같은 달콤함이었어요. 은준이가 순진하게 "엄마 냄새 맨날 달라져"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느낀 걸 나라고 왜 못 느꼈겠어요. 평소 집에서 편안하던 년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자기 관리라고? 웃기지 마. 그날 저녁 서윤이가 나간 집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은준이를 안고 재우면서 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라고 묻는 은준이에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 순간 불신의 씨앗이 싹 텄죠. 결혼 10년,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나 봐요. 서윤이는 PT 간다고 핑계대지만 그 가방 안에 운동복 말고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집에 돌아와 샤워실로 직행하는 걸 보면 의심이 더 커졌어요. 왜 집에서 또 샤워해? 운동 후 땀 냄새 지우는 거? 아니면 다른 냄새 지우는 거? 그 생각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었어요. 은준이가 서윤이를 기다리다 지쳐 잠든 모습 보니 이 가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년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났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서윤이의 목요일 루틴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저녁 6시 반에 나가서 9시 반이나 10시에 돌아오는데 그 시간대가 딱 맞아요.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샤워해요. 운동 후 제 샤워가 왜 이상한지 아세요? 평소에는 헬스장 다녀와도 옷만 갈아입던 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샤워젤 냄새로 몸을 감싸고 나와요. "트레이너 누구야? 헬스장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짜증내며 자꾸 캐묻지 말라고 쏘아붙이더군요. 그 말에 제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프라이버시? 결혼한 부부 사이에 무슨 프라이버시야? 물류센터에서 숫자만 세는 제 일상이 지루해서 그런가 자조가 들었어요. 그 목요일 루틴이 반복될수록 의심이 쌓여갔어요. 어느 목요일 서윤이가 나간 후 은준이와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엄마 왜 안 와?" 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 보니 서윤이가 우리 가정을 버리고 다른 데서 웃고 있을 생각에 분노가 폭발할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의 운동 가방을 몰래 열어봤어요. 운동복은 있지만 그 위에 얇은 속옷이 섞여 있었어요. 왜 운동 가방에 속옷이? 그 순간 온갖 상상이 스쳤어요. 그년이 다른 남자와? 아직 확신은 없지만 그 가방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직장에서 김 대리에게 물었어요. 아내가 PT 받는다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형님, 요즘 여자들 자기 관리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무관심했던 제 결혼 생활을 반성하면서도 이 불안이 커져갔어요. 서윤이는 피곤하다며 피하지만 그 눈빛에 숨기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PT 간다고 나기 전 은준이가 엄마 나랑 놀아줘 하며 매달렸는데 그년이 엄마 일 있다 하며 뿌리치고 나가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아이의 눈물 보니 서윤이에 대한 분노가 솟은꽃이었어요. 이건 그냥 의문이 아니에요. 확신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서윤이의 핸드폰과 향수 냄새가 제 의심을 폭발시켰어요. 평소엔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던 년이 이제 뒤집어 놓거나 가방에 넣고 다녀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잠잘 때 베개 밑에 숨겨요. 어느 밤 충전하려고 핸드폰을 집자 낚아채며 왜 만져? 내 거잖아 하며 화를 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왜 그렇게 예민해? 밤에 핸드폰 보며 미소 짓는 걸 봤어요. 뭐 보냐 물으니 인스타그램이야, 친구들 사진이라고 둘러대지만 그 미소가 달라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른 향수 냄새가 나요. 남자 향수 같아요.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결혼 기념일, 생일 다 풀리지 않아요. 그날 밤 서윤이가 잠든 척할 때 몰래 핸드폰을 보려 했는데 눈 뜨고 뭐 하냐? 며 노려봐요. 그 눈빛에 배신감이 솟았어요. 우리 침실이 감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은준이가 자는 옆에서 서윤이가 핸드폰에 몰두하는 모습 보니 그 안에 숨긴 게 뭐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화장실에서 나와 베개 밑에 핸드폰 넣는데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민수야, 오늘도 라는 소리 들은 순간 심장이 멎주는 줄 알았어요. 민수 누구야? 물으니 친구야, 오타라고 둘러대지만 얼굴이 창백해요. 그 향수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어요. 남자 냄새예요. 그년이 다른 남자와? 상상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요. 10년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은준이가 아빠 왜 화났어? 하며 안기는데 그 아이를 보며 서윤이에 대한 증오가 생겼어요.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그날 밤 서윤이가 미소 지으며 핸드폰 보는 걸 보며 사리가 피어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에요. 배신이에요. 직장에서 충격적인 목격담을 들었어요. 김 대리의 동생이 저를 찾아와 말해요. 형님, 양재 카페 거리에서 서윤이 누님 봤어요. 남자랑 손잡고.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자는 키 크고 양복 차림이라고요. 양재 헬스장이 아니라 번화가잖아요. 왜 거기서? 동생이 사진 보여주려다 망설이지만 그 설명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직장에서 그 소리 듣는 순간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기분이었어요. 물류센터에 바쁜 일상이 멈춘 듯 했어요. 집에 가는 길 손이 떨렸어요. 양재 카페 거리라니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곳이에요. 서윤이가 PT 간다고 거짓말치고 거기서 남자와 손잡고 웃는다고? 그 상상만으로도 피가 끓었어요. 동생이 죄송해요 형님, 잘못 본 건 아니까 하며 미안해하지만 그 양심적인 증언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어요. 직장 화장실에서 혼자 울 뻔했어요. 10년 결혼, 내가 일하러 나간 동안 그년이. 분노가 폭발할 뻔했지만 애써 침착했어요. 그날 저녁 은준이와 놀아주는데도 그 장면이 떠올라요. 서윤이가 남자 손잡고 웃는 모습. 어떻게 그런 년이 내 아내야. 동생이 추가로 그 남자체가 고급 쿠페였다고 하니 더 화가 났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산 차도 아니면서 그년이 다른 남자 차 타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적인 폭로예요. 집에 돌아온 서윤이를 추궁했어요. 저녁 먹고 양재 갔어? 물으니 얼굴이 굳어요. 누가 봤어? 누가 그런 소리 해? 친구 만나 커피 마셨다며 손잡은 건 잘못 본 거라고 부인해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인정하는 듯해요. 대학 동창이야. 이혼해서 위로해줬어. 손잡은 건 어깨동물 거라고 핑계대요. 그 말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위로? 손잡고? 웃기지 마. 그 순간 서윤이의 눈에 미안함이 스쳤지만 곧 분노로 바뀌어요. 자꾸 의심하지 마 하며 방문을 쾅 닫아요. 그 소리에 은준이가 울었어요. 엄마 왜 화났어? 아이가 묻는데 가슴이 찢어져요. 저녁 식사 후 대치. 그 팽팽한 긴장이 집안을 지배했어요. 서윤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 혼자 소파에 앉아 그 거짓말을 곱씹었어요. 대학 동창? 왜 이제야 나타나?
그년의 핑기다 너무 뻔뻔해요. 그날 밤 서윤이가 몰래 핸드폰으로 메시지 보내는 걸 봤어요. 오늘 추궁당했어. 조심해. 그런 내용일까? 상상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어요. 10년 신뢰가 산산조각 났어요. 은준이를 안고 재우면서 서윤이에 대한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년과 살았지? 그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요. 이 갈등이 시작이에요. 다음 목요일 서윤이가 나간 후 추적했어요. 김대리 동생 전화로 양재 카페 앞 위치를 알려줘요. 달려가 보니 흰색 쿠페차 옆에 서윤이와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허리에 손 두르고 친밀하게 웃어요. 서윤이는 원피스 차림, 운동복이 아니에요. 그 모습 보니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그년이 웃는 얼굴, 행복해 보이는 그 미소가 가슴을 찔렀어요. 남자 이름 강민수, 수입차 딜러예요. 매장 방문해 보니 기혼자예요. 아내 박미정, 딸이 있어요. 그 사실 알자 분노가 허탈함으로 바뀌었어요. 왜 나처럼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그런 놈이야? 거리에서 그 둘을 관찰하며 서윤이가 강민수의 팔에 기대는 걸 봤어요. 오빠 사랑해. 그런 말 하는 듯 했어요. 그 스릴 넘치는 추적 중 눈물이 고였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은준이를 생각하니 더 화가 났어요. 강민수가 매력적 외모로 서윤이를 유혹하는 모습이 제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매장에서 아내가 강민수 씨 차 사려고 해요. 핑계대고 정보 캐냈어요. 기혼자라는 사실에 이중 배신감이 들었어요. 서윤이가 운동 간다고 거짓말치고 원피스 입고 데이트. 그 개연성이 너무 자연스러워 더 분노해요. 이 발견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강민수 매장 근처 마트에서 박미정을 만났어요. 불륜 사실 알리고 사진 보여주니 역시 그랬구나 하며 눈물 흘려요. 우리 둘 다 비슷해요. 목요일 늦은 귀가, 핸드폰 숨김. 카페에서 대화하며 공조 약정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신중히 하자고요. 그 연대감이 제 분노를 냉철함으로 바꿨어요. 박미정이 민수가 요즘 향수 바꿨어요. 그 냄새가 하니 제 아내 향수와 같아요. 그 순간 복수 의지가 솟았어요. 박미정의 눈에 비친 배신감, 제 거울 같았어요. 카페에서 증거 공유하며 다음 목요일 같이 따라가자고 계획 세웠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강민수의 일생을 알았어요. 매장에서 고객 유혹하는 그녀의 미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공조 시작으로 심리가 안정됐지만 서윤이에 대한 증오는 커졌어요. 은준이를 생각하며 이 복수를 위해 신중했어요. 박미정이 제 친구가 매장 직원이라며 비리 정보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이 만남이 전환점이에요. 피해자들의 연대가 제 힘 됐어요. 불륜 증거 수집 시작했어요. 서윤이 차에 GPS 설치해 양재 호텔 행적 추적했어요. 박미정과 공유하며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 확인했어요. 사진 영상 촬영하고 핸드폰 녹음으로 대화 포착했어요. 이혼하자. 은준인 네가 키워. 나 부산으로 이직할게 라는 서윤이 말 들으니 피가 얼었어요. 그년이 우리 아이를 포기한다고? 녹음 들으며 분노가 폭발했어요. 호텔 밖에서 기다리며 그 둘의 친밀한 모습 봤어요. 강민수가 서윤이 키스하는 걸 사진 찍었어요. 그 스릴 넘치는 추적, 스파이 같았어요. 박미정이 민수가 탈세해요. 힌트 주니 더 파고들었어요. 서윤이 애교 섞인 통화, 오빠 빨리 이혼하고 같이 살자. 그 이중성에 치가 떨려요. 증거 정리하며 제 물류센터 습관이 도움이 됐어요. 날짜별 폴더 만들고 영상 편집했어요. 은준이가 아빠 왜 늦어? 전화 올 때 눈물이 났어요. 이 증거가 제 복수의 무기예요. 개연성 있게 쌓인 이 자료, 이제 실행할 때예요. 박미정 도움으로 강민수 매장의 비리 발견했어요. 사고차를 무사고로 둔갑, 현금 탈세, 후기 조작, 실적 허위, 서류 녹음, 카톡 증거 확보했어요. 박미정 친구가 내부자예요. 카페에서 그 자료 정리하며 문서관리 능력이 빛났어요. 강민수의 계산적 비리, 고객 속이는 그놈의 얼굴 생각하니 분노가 솟아요. 이놈이 우리 가정을 파탄내고 사업도 더럽게 해. 박미정이 양심가책 느낀다며 협력해요. 매장 내부 폭로,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만족감이 커졌어요. 서윤이가 강민수와 나눈 카톡, 돈 많이 벌어서 같이 살자 그 내용 보니 금전적 배신까지 느껴졌어요.
증거 유형별 정리, 이게 제 복수의 기반이에요. 강민수의 친절한 겉모습, 뒤 계산적 비리, 그 일관성에 더 화가 나요. 이 발견이 사적 복수를 공적 정의로 확대했어요. 화요일 디데이 복수 실행했어요.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 소비자원 신고, 이혼 상간소송 제기, 인터넷 폭로, 매장 바탄났어요. 주사 들어오고 시위 일어나고 방송 타요. 강민수 탈세, 사기 처벌받고 서윤이 이혼 패배했어요. 법정에서 그년의 소약한 모습 보니 카타르시스 느꼈어요. 에필로그로 서윤이를 김치찜집에서 만났어요. 준호야 미안해하며 울지만 동정 없이 떠났어요. 은준이와 새로운 삶 시작했어요. 그 복수의 여운, 제 승리예요. 이제 자유로워요.